불안하고 막막하고 자꾸 눈치 보게 될 때, 인간관계도 힘들고 미래도 답답하고 자꾸 외면하고 싶을 때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겪는 문제들을 종이에 모두 적으세요. 고작 적는 걸로 될까 싶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진짜로 해결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다움을 회복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면서 실제로 이 방법을 많이 활용했고 많이 해결됐습니다. 심지어 저 스스로도 도움받은 노하우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머릿속에서만 반복합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돌기만 하는 생각들, 이걸 쓰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반추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문제인지 타인의 문제인지 심지어 감정도 문제도 서로 섞이면서 진짜 원인이 뭔지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문제를 종이에 적는 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막연하고 복잡함을 형태로 바꾼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선 생각들이 실타래처럼 서로 뒤엉켜 있어서 이걸 먼저 풀어야 됩니다. 실타래를 실오라기 하나하나로 풀어야 매듭도 풀 수 있지. 실들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실 하나를 당겨버리면 오히려 더 꼬이기만 하죠. 그래서 종이에 적는 거고, 그러는 순간 구조화됩니다. 이런 구조화는 뇌의 혼란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로 바꾸는 첫 시작입니다. 특히 감정과 생각이 분리되지 않고 얽혀 있을 때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감정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분리돼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효과는 나와 문제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을 땐 문제가 곧 나 자신처럼 느껴지고 마치 내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히면 그건 외부 객체,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라보는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 문제 사이에 객관적인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면서 메타인지가 가능해지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생각에 덜 휘둘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효과는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머릿속에서만 뱅뱅이 돌리면 해소되지는 않잖아요. 그때 글로 표현하면 감정 표현의 통로가 생기면서 정서적인 해소가 일어납니다. 글쓰기 자체가 일종의 정서 조절 행위가 되면서 무작위로 튀던 감정과 생각들이 하나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답답하다고 느꼈다면 그건 사실은 억울함, 자책,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고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효과는요, 생각의 오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종이에 적으면 내가 했던 생각 중에 비논리적이거나 과장된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글로 적어보니까 실제로는 그저 한두 가지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낀 것뿐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 효과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그동안은 표면적 문제에 대한 방법론에 집착했다가 이제는 표면 아래 근원적인 욕구나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 힘들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깊이 들어가면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처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회사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적다 보면 나다운 방향, 다시 말해서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로 연결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 답을 모르고 진짜 종이에 적는다고 그렇게 될까 싶지만 문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그냥 적당히 몇 번 끄적이다가 포기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찾겠다는 마음, 못 찾아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겠다 혹은 스스로 찾아질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문제지, 만약에 끝까지 한다면 장담컨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효과 3가지만 더 말하고 실천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더 많은 효과들로 더 많은 선택지를 누리실 수 있으니까 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6번째 효과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글로 적은 문제는 실행 항목으로 쪼개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문제, 원인, 감정, 그리고 대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과 방향,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은 그저 종이로 적는 것뿐이지만 그게 어느새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효과는요, 창의성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종이에 쓴다는 건 생각을 외부화시키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던 복잡한 문제들을 전부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그만큼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외부화시킨 정보들을 내 머릿속 빈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들과 엮어서 조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이나 통찰이 떠오르기도 훨씬 쉽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효과는 회복 탄력성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들을 다 적고 해결한다면, 그리고 한두 번 쓰는 걸 넘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쓰는 루틴을 만든다면 감정 폭풍이 와도 정말 힘든 외부 상황에 닥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글쓰기 구조가 자연스러운 회복 루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내가 겪는 문제를 쓰되 단순한 사건, 감정 기록을 넘어서 사고 패턴을 기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전부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나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첫걸음은 무엇이냐? 느낌을 정확히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해, 그냥 넘어가고 싶어라고 느낀다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봐, 혹은 어떻게 나에 피해줄까봐 다른 해석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 상관없이 나 스스로 어떻게 느낄까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의했다면 이제부터는 처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시작됐지? 이 생각의 근거는 뭐지? 이걸 처음부터 최종적인 답, 본질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부터 적고 왜를 반복하면서 계속 깊이 파워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인간관계 문제라면 내가 회피하고 불편하게 느끼고 있을 때 그게 단지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건 내면의 그림자에서 비롯되는 트리거일 뿐, 진짜 문제는 그 사람, 상황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향성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감이 잡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각 개별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상 내면 깊은 곳 한 가지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건, 상황, 사람 그 각각의 문제만 볼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문제들 간에 어떠한 본질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종이에 적으시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불편하고 하기 싫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찾아와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걸 와닿게 느끼고 바로 그대로 행동할까요? 나 스스로 그걸 와닿지 않아 하고 거부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게 진짜 답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혼자서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명확한 답은 찾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실천 방법이 이건 틀렸어 라고 명확히 말하실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나다워지든 뭐든 간에 그건 감정만 따르든 방법에 집착하든 직감만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내면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종이에 적는 겁니다. 생각을 버티는 게 아니라 생각을 써보는 것이 필요한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해결 방법들은 엄연히 문제 해결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를 회복하는 길인 만큼 제 유튜브를 통해 관찰 일기를 진행하시던 분들도 이 영상 참고하시면 나다워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나다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